안녕하세요. 자, 관리실무 우리가 빈출지문 40선 이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이에 앞서서요. 몇 가지 우리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마지막 정은요. 2차는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죠. 두 과목.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꼭 한 과목이 되게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그 과목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두 과목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강계복귀 공부 시간과 관리시험 공부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균등해서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은 또 그 공부를 않게 되면 그 내용들 빨리 잊어먹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마지막 정의는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집. 그래서 항상 끝까지요 이론서만 집착하신 분이 있어요. 우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고 합격하는 시험이 된 거지 학문을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점은 문제집. 그래서 우리가 이론서죠. 뭐 기본서가 됐든 핵심 요약지든 그 멀리 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집을 갖고 있는데 문제집 두 가지가 있죠. 출제 가능 문제집과 문제집하고 자 기출 문제집 이 두 가지만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집.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뭐냐?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 기준에 맞춰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한 해별로 이렇게 풀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본시험 좀 푸세요. 하시고 이 기출문제에 관련된 지문은요. 기출지문은 무조건 암기상입니다. 암기. 왜 기출문제를 또 응용해서 또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요. 반드시 지문만 암기 아니라 해설까지 같이 공부해서 기출 문제는 꼭 암기상에다 기획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기출 문제에 응용된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 중에는 자, 이 두 과목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거지 이론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 문제집.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정립했으면 출제 가능 문제집에 있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정리 과정을 거치만 본 시험에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했고 본 시험에 우리가 정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때 지문을 기출 지문은 무조건 다 암기상이다. 정답인 것만 암기할 거라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꼭 암기해서 뭐 토시 하나 들고 암기라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지문만 이게 정리해라. 그 안에 있는 해설까지 함께 정리만 우리가 본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제시된 것은 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인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관계복귀와 관리심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이기 때문에 출제가 가장 높은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꼭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40개 우리 심에서 가장 빈출지만 뽑아놓은 거니까 이건 꼭 학습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걸 줄여서 시도사라는 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계약 준칙을 정한다. 그럼 이 지문에서요. 자, 중간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관리계약 준칙을 정할 땐 행정기관 시도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사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입주자 등이나 또 우리가 시군청에 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계약과 준칙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은 시도사가 된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이나 X가 했던 질문 하나 되어 있습니다. 2번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그럼 일단 준칙은 시도사가 정하는 거지만 관리계약은 입주자 등이 정하는 겁니다. 주어를 입주자의 피로 바꾸면 안 되고 자 관리계약을 짤 땐 준칙에 따라 정한다 참조 정한다. 참조 정해야 돼요. 근데 참조할 때 그 준칙에다 행정기관을 갖다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시도사가 정하는 관리계약 준칙이 표현해야지 시구청이 정하는 관리계약 준칙이다. 관치가 정하는 준칙이 표현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참조성이지 따라지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준칙은 참조상이기 때문에 준칙에 반한 관리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워낙 빈출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3번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자, 관리계약이 개정되거나 입주자 대표 구성 변경된 날부터 30일 내에 시구청에 제출한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자, 공주법상 무조건 신고권자는요. 신고는 다 시구청장이 신고하는 겁니다. 구청장. 그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시도세계 신고한다, 국정에 신고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 제출 기한이 있는 거죠. 제출기간 15일 이내가 있고 30일 이내에 있습니다. 30일에. 근데 10월 이내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관리사무장 배치 등 신고하고 주택관리업 등록상 변경 신고만 10월이고 나머지는 30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포인트는 30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주한테 걸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일이 포인트가 되고 제출할 땐 시구청이 추진한다. 이게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 이건 모든 공직법상 신고에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요. 4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수익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수익을 관리하며 이 점도 할 마다 나오는데요. 이걸 사업체 관리 기간에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관리할 때는요. 과반수가 포인트예요. 이 과반수를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다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 던지면 X가 됩니다. 과반수고 이건 전단과 후단이 따로따로 추가가 되는 거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수익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 사업체가 관리고 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죠. 과반수가 입주될 때 요구하는 거지 전부가 입주될 때 요구한다면 안 되죠. 자, 요구할 땐 그 사실 즉 과반수 입주 사실을 통지하고 요구하는 거지 입주자 등의 동의받아 요구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전단과 후단을 나눠서 추천하는가 두 군데다 다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의무 관리상 공동수익의 입주자 등이 공동수익을 자체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는 제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나 즉 사업체 관리 요구가 있었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6개월 이내 공동수익의 관리 사무장을 자치관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를 구성한다. 그럼 사업체 요구에 따라 구성할 땐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 구성 시가 중요한 겁니다. 이땐 6개월 내에 구성한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걸 3개월 구성한다 정답도 있고 자 자치관리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돼요. 선임할 땐 관리 사무장을 선임하는 거죠. 선임. 그래서 자치관리의 대표로서 입대의 회장을 선임한다 또는 임원을 선임한다 포인트 나오면 X가 되죠. 관리 사무장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땐 6개월과 이 관리 사무장이 주관식과 객관식에 같이 걸려 있는 거고 다만 사업체 요구에 따른 6개월에 구성하는 겁니다. 다만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 변경이 될 땐 위탁관리 종료일까지야. 이걸 복귀선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구성한다 해서 X가 됐습니다. 사업체가 요구할 땐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지만 관리 중에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될 땐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땐 6개월이 붙는 게 아닌 겁니다. 6개월이 붙지 않죠. 자, 이 지문도 해마다 취지가 되는 지문이 하나가 돼 있고 6개월과 관리 사무장은 최근에 복귀해서 주관식했지만 관리심에도 주관식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번이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 구성원 가반산수로 선임한다. 그럼 이 지문에서는요. 자치관리세 이제 소장 선임 방법이에요. 선임할 때는요. 일단 입대의 구성원이 선임하는 거지. 입대의 구성원이 선임하는 거지. 입주자 등이 선임한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대의 구성원일 때는 이때 과반수냐 3분의 1을 갖고 건든다는 얘기예요. 자, 과반수지 3상 찬성이 아닌 겁니다. 물론 여기서 3분의 1 숫자하는데 그 구성원 수를 딸 때 3분을 정하는 거고 과반수가 되죠. 그래서 자치관리 시에 관리사무장은 입주자 등 과반수 선임한다면 X가 되고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죠. 이때도 과반수가 나오지 3상 찬성 선임한다면 X가 되겠습니다. 7번이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관리사장을 선임한다. 자, 소장 재선임 기간이죠. 자, 재선임 기간은 자 30일 이내가 있고 15일 이내가 있는 겁니다. 15일 이내. 자, 입대에서 자치관리 시에 소장을 재선임할 때는 우리가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 주택가입제 재선임기간은 15일이 된 거죠. 그 때문에 이 숫자를 바꿔서 객관식 등장하거나 숫자 쓰는 게 주관식이 우리가 빈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장님이 결혼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치관리 시에 입주자 피해는 그 사유 발생부터 30일에 재선임하는 거고 위탁관리 시 주택가입자는 거리 시에 우리가 15일에 선임하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비교 지문이 있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자,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가생을 배치한다. 그래서 7번과 8번 꼭 구분하죠. 30일과 15일은 또 주관식 또 많이 추가된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주택관리업체에 대여 등급만 쏟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때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공동식의 입주자 협회에 그 사실 통보한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요. 일단 얘는
객관식이라 주관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예전에 입주자 대표만 가르쳐 주관식 같지만 1개월까지 묻고 주관식 가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구 통보는 1개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하는 거니까 1개월 숫자고 입주자 대표는 주관식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이죠. 주택값의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당 3만 원을 부과돼 영업정지 1개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과징금도 출제빈도 아주 높은데요. 자, 일단 과징금은 자 주택관리업자와 주택임대업자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뭘 부과하냐?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가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관식하기도 했어요. 다만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하지만 피적등록마스와 피적영업정지는 과징금 부과할 수가 없고요. 자, 부과 기준은 똑같죠. 자, 영업정지 1단 3만 원. 영업정지 1개는 30일이에요. 30일. 다만 한도 금액이 나눠지죠. 자, 주택관리업자는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다만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업자는요. 위 내용은 똑같지만 한도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여기서 이제 주관식 여기 3만 원과 30 주관식 많이 갔어요. 하지만 이제 주택할때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주택임대업자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영업정지의 가름에 부과하는 건 과징금이고 과징금은 영업정지의 가름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적등록마스와 피적영업증 과징금에 부과할 수 없는 거고요. 납부 기한이 있죠. 납부는 부과 통지 반납부터 30일 내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고 우리 시험에 주관식 갔던 것 중 하나죠. 자, 11번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인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및 전원부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게 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눠 관리했을 때 이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라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 뭐냐? 구분관리해서 500세대 이상 단위가 이게 포인트가 돼요. 우리 심에서는 이제 주관식 갔기 때문에 법규도 주관식 가셔야 돼요. 그러면 공동관리 우리가 차치와 위탁관리인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는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얘는 주관식, 객관식도 수없이 나옵니다. 객관식 포인트는 500세대가 포인트가 돼요. 다만 이 지문에서 주관식을 끄집어낼 땐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500세대를 묻고 주관식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이죠.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재정신고와 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회피를 구성하며 입주자 회피 구성 신고와 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일단 첫 번째 이때 구성 시기와 관리 방법 결정은 3개월 똑같아요. 이건 의무 관리에서 전환 비임에서 의무로 전하는 건 맞죠. 근데 기산점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때의 3개월의 기산점은 관리계약 재정 신고와 수된 날이 되는 거고 관리 방법 결정은 입대의 구성 신고가 수된 날부터 따져야 돼. 이걸 뒤집어서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입대의 구성 시기는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된 날 기산점을 잡는 거고 관리 방법 결정은 입대의 구성 신고가 수된 날 기산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숫자는 또 3개월 3개월지 6개월이 아닌 거예요. 3, 3은 묻고 주관식 할 수 있는 겁니다. 13번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주택업자를 선정한다. 그럼 주택업자 선정도 기산점은 입대 구성 신고가 수된 날 기산점인 거지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된 날 가면 안 돼요. 이때 자 주택업자 선정은 6개월이지 3개월이 아닙니다. 그 6개월을 또 3개월로 바꿔치면 안 되는 거고 12번과 13번을 세트로 묶고 3, 6은 주관식도 갈 수 있는 겁니다. 3, 6은 또 묶고 주관식 가셔야 돼요. 자, 14번 지문도 해마다 취재가 된 지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4명이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이상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얘도 해마다 하는데요. 얘는 딱 3가지 나눕니다. 3가지. 첫 번째 몇 명 이상 4명 이상. 이 4명 이상을 3명 이상에서 여러분 정답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선거구는 뭘로 정할 거냐?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이 관리규약을 시구청이 정한다 포인트가 됐어요. 두 번째 선거구는 2개 이상으로 묶거나 통락층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또 없다로 써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 군데를 보고 어디서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4명 이상 관리규약과 있다 없다 이 포인트였고 두 번째 이 지문에서 주관식은 사와 관리계획이 주관식 붙고 가는 겁니다. 객관식은 수없이 나왔고 해마다 나온 지문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15번입니다.
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고로 구분하여 순차로 건설한 경우 먼저 입주한 공고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고에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주자표를 구성한다. 이걸 순차적 구성이죠. 그럼 순차적 구성은 재구성 시기가 중요한 거죠. 다음 공고에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한 때다 과반수 보고 여기서 판단하시대요. 얘는 물론 우리 심화 복귀에서 총 8번인가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한 번도 X는 안 됐어요. 그러면 X가 될 땐 과반수 보고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자,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은요. 자, 회장은요. 입주자인 동대표만이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명 등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일단 사용자가 되기 사용자인 자 동대표가 자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일단 그 후보자 중에서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후보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입주자인 동별대표 중에서 후보자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된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면 X가 되죠.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서면 동의 받는 거죠. 이땐 입주자예요. 자,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되는 거지. 이걸 입주자 대신에 입주자 등으로 등장하면 안 돼. 우리 심에서는 입주자 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후보자가 없을 때요.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다면 X가 되고 자, 그러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입주자가 나와야지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을 받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심화 복귀에 다 정답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17번입니다. 자, 동별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인계수는 연임해라 중임해. 이걸 중임을 연임을 바꾸면 안 되죠.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인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자, 객관식 포인트에서 인계수를 중임 대신에 연임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6개월 미만 대신에 3개월 미만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6개월 미만이요. 두 번째 중임과 6개월은 자 주관식과 객관식을 같이 용어하고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외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자 등 과반수 찬수로 다시 동별자로 선출될 수 있다. 원칙은 중임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땐 이해까지 가야 돼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 뭐냐? 얼마 찬성이다? 과반 찬성이야. 이땐 투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선거구 입자 등 과반 찬성이 있으면 중임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역사가요. 처음에는 3분의 3 찬성 선출하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다 해서 이걸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최근적으로 과반수 바뀐 거예요. 과반수. 여기는 이제 과반수가 포인트예요. 이걸 3분의 2상이다. 2분의 1 표현하면 안 되죠. 과반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반수. 이건 3번에서 개정이 된 사항이니까요. 19번입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관리자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명의로 수반다. 소집은 회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당학호의 원안에 해당 경우 회장은 해당부터 14일에 이때를 수집하며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될 땐 14일에 수집한 거지 30일이 아니에요. 이 14일이라는 숫자도 30일 여름 바꿔놨기 때문에 주관식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 회장이 14일에 수집할 거냐? 입주자 대표 구성원 3상이 청구할 때 이때 구성은 3분의 1이에요. 이거 4분의 1 바꿔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유치할 땐 10분상이 나오는 거고 자 3호 규정이 최근에 시설된 내용이죠. 전체 입주자 10상이 유치한 때 근데 10분 이상 유치하는 것은 장기승의 수익과 중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승의 수익과 중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등은 요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입주자 등 10분 이상 유치할 때 회장이 회를 수반다면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구분해주고 순서대로 14, 3분의 1 10분의 1 이 자체가 분모가 중화식까지 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지니까 14, 3분의 1, 10분의 1 중화식 가는 거고 객관식 포인트는 14와 3일과 10분의 1 포인트가 되고 다만 장기승의 수익과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가 되지 입주자 등이 등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이 나올 땐 반드시 주어는 입주자가 등장해야 돼요. 입주자. 자 20번 문제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가로 정하는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 등에 공개하며 그럼 공개한다는
하야가 공개하인다는 뜻을 갖고 있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처는 관리기 점에 따라 회를 공개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공주법상 세대수 구분은 500세대 이상이 있고, 자, 30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300세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300세대는 회력의 공개가 300세대 이상. 그러면 회계 감사를 받지 않게 한 서면 동의가 300세대 기준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500세대도 가는 겁니다. 그럼 때 회로 공개할 땐 일단 무엇에 따라 관리 규약이죠. 규약. 그래서 법께서는 작년도 자 300이라는 숫자와 관리를 묶고 주관식 갔어요. 신무도 주관식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이제 객관식 포인트 뭐냐? 300세대 이상은 공개하얀다. 300세대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지. 하얀다 할 수 있다를 바꿔치면 안 되죠. 300세대 이상은 공개하야 한다. 300세대면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자, 21번입니다. 법 제15조 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학후의 구분에 따른 의원을 구성한다. 입자 등 구성할 때 구성수가 중요한 거죠. 세대수가 달라집니다. 일단 500세대를 기준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는 5명 이상 9명이야.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는 3명, 5명 이상, 아니 3명 이상 9명이 구성되죠. 물론 이 21번 규정은 객관식도 나왔지만 주관식에 특화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다 5하고 9로 쓰는 거고 500세대면 3하고 9로 쓰는 거죠. 주로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의 빈출 문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22번도 관리심에서 총 3번의 X가 됐던 질문이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 관리법에 따른 선거 관리 소속직 압력을 관리가 점에 따라 의원으로 의처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질문은요. 일단 자, 두 군데 포인트예요. 세 군데 포인트죠. 일단 세대수는 300세대냐 500세대 묻었어요. 자, 300세대 아니고 500세대. 항상 공주법상 세대수 구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두 가지 뺀 건 다 500세대죠. 자, 두 번째는 이상이냐 미만이까지 건드 있어요. 자, 미만이라 이상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고 관리계하고 정한 경우, 정한 경우 의초가 쓰는 임의 규정이야. 이걸 의촉할 수 있다 표현해야지. 의촉한다 표현하면 되죠. 의촉한다에서 우리 심의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 선거 관련 소속직 압력을 의로 의촉하는 것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자, 이상이지 미만이 아닌 겁니다. 이때 관리가 정한받다 의촉할 쓰는 임의 규정. 이걸 의촉한다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자체에서 객관식의 정답이 났던 500하고 관리객은 묻고 또 주관식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이죠. 선거 관련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의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의 한상은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여기는 관리계약 포인트야. 이것은 우리 심에서 국토교통부를 정한다. X도 해줬습니다. 선거 관리 규정은요. 국토교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관리계약에 관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면 X가 되죠. 물론 이 공주법상 선거관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계약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계약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바꾸면 안 되죠. 관리계약 정하는 겁니다. 24번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입주자립 구성원에게 입주자립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 율곡을 실시한다. 그럼 첫 번째 입대 구성에게 시하는 교육은 시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된 거죠. 이걸 관리사무로 바꿔놨어요. 그럼 앞으로 시도사 바꿀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면 입대 구성할 땐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한다 취재돼. 이게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하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교육 대응은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이야. 그래서 우리가 관리장 교육에서 이 윤리 자체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윤리도 묻고 주관식 가셔야 돼요. 객관식 포인트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실시한다 이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고, 다만 주관식은 앞에 자 내용 있는 자 운영과 윤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주관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5번 자 의무관리상 공동식의 관리처는 당학회 구분했던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처는 전자문신 전자그림법 제2조 2에 따른 정부됨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를 작성할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됨을 통하여 작성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야. 앞으로 정보 처리됨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X.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이제 보관 기한이죠. 자, 1번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보관인 수없이 3년 보관을 바꿔 나왔습니다. 제7조 제25조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는
해당 계획체부터 5년 보관. 일단 객관식 포인트 뭐냐? 정부템을 통하여 장부의 증서를 작성하나 보관 쓴 임의 규정이지 작성 보관다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5년과 5년 객관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주관식 급여된 정보 처리 때문에 용하고 5년 묶고 또 주관식 가셔야 돼요. 이때 회계장부 보관기한이 정답은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숫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6번 사업체부터 공동주택 관련물을 인계받은 관리처는 지체 없이 다음 회견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사업기밀 예산을 수립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는다. 자, 원칙은요. 자, 관리주체는 회견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기밀 예산을 입대의 기시적으로 승인받아야 돼요. 다만 관리 중간에 사업부터 관련물을 인계받았을 땐 지체 없이 승인받는 거지. 이걸 1개월에 승인받는다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다만 회견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자, 입대의 2개월이 있는 경우는 생략했다. 그럼 생략은 3개월 미만이지 6개월 미만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체 없이와 3개월 미만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7번 관리처는 회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 보고서 등 회감사 결과를 제출 반납터 1개월 내에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백신에 공개한다. 그럼 이 포인트 뭐냐? 이건 관리처가 보고 공개하는 거죠. 자, 관리처가 뭐 할 땐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는 거지. 자, 시구치에 보고한다는데요. 시구치에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자, 감사원이 보고하는 겁니다. 자, 관리처의 공개 장소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공동주택 관리점에 공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구청에 제출하고 자, 공동주택 관리점 때 공개하는 것은 감사원이 하는 겁니다.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과 관리처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객관식은 또 1개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동주택 관리처는 대통령 영의점에 따라 주계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회감사를 매년 이상 받는다. 그럼 첫 번째 매년 1회가 포인트야. 이걸 2회로 바꾸면 안 돼요. 2란 숫자는 중간까지 같은 숫자죠. 다만 당학과에 구분에 따른 연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회감사를 받지 않기 전 서면동의 받으라는 얘기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해당 연대에 회감사 받지 아니하므로 입자 등의 3분상 서면동을 받은 경우 자, 연도는 받지 않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해당 연대에 회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등을 받은 것은 회감사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럼 일단 주관식 포인트는 1, 300과 300이 주관식 포인트가 돼요. 자, 객관식 포인트는 매년 1회가 되지 매년 2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300세상에서 동의 서면등을 과반수 바꾸면 안 되고 300세는 300을 바꾸면 안 되죠. 이건 작년도 신설되고 나서 개정 대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취재가 된다 보셔야 돼요. 자, 28번 강행 규정입니다. 자, 29번 회감사의 감사인은 회감사 완료부터 1개월 내에 회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구처에 제출하고 자, 공동주택 관리팀에 공개한다. 이때 자, 감사인이 제출한 것은 시구처에 제출한 거지 감사인이 직접 입대에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인이 공개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점에 공개하는 거지 감사인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앞에 있는 자, 27번 지문하고 29번 지문 꼭 비교하셔야 돼요. 이걸 바꿔치기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30번 자, 회계감사의 감사는 입주 대표가 선정한다. 그럼 감사의 선정은 관리처 업무가 아니라 입대의 업무가 되죠. 그래서 작년도 관리처의 업무가 아닌 것에서 감사는 선정이 났습니다. 감사는 입대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시구청장 또는 한국공회사에 감사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다만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의 연사여 감사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는 감사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판단해서 감사를 선정한다. 그래서 10분의 1 할 땐 선정한다 표현이 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뭐 선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입대가 선정의 주체가 되지 관리처가 선정한다 용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1번이죠. 의무관리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부터 1개월 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백신에 공개한다. 그럼 일단 객관식 포인트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자, 1개월이 첫 번째 포인트야. 1개월을 뭐 다른 숫자로 바꾸시면 안 되죠. 자, 계약서 공개 장소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백신에 공개하는 거지. 이 계약서를 공동주택 관리 정보 때 공개한다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1개월과 공개 장소가 포인트가 되고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주관식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 포인트는 관리 주체
입주자 대피 이 주하고 2개월이 묶고 주관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관식과 객관식 다 걸려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니까요. 32번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능과 업무 집행의 생활 직원을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 군수청에 신고한다. 일단 이 신고는요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 거지. 이걸 법께서는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다 해서 X가 됐습니다. 항상 모든 신고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거지 조례 정한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모든 신고는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하는 거지 시도에 신고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자, 신고한 배치능과 징을 변할 때도 또한 같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는 시구청에 신고하는 거지만 신고서 제출 기간이 있어요. 신고서는 제출은 15일 이내. 15일 이땐 주택관리사 단체 제출한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공습상 다른 신고들은 신고서를 다 시구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장 배치 내용과 직인 신고는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지만 신고서 제출은 주택사 단체에 제출한 거고 제출은 15일이죠. 그럼 15일과 주택사 단체를 묻고 주관식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행정기한과 신고 제출간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33번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제한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그럼 이 질문도 해봤는데 고의 손해배상 있고 과실도 손해배상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X. 자,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X일 때 과실의 정도는 따지지 않아요. 경과실, 중과실 모두 다 책임 부담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서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X가 됩니다. 경명과실도 다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고의과실 다 포함되고 과실의 정도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 질문도 해마다 추가된 질문 하나예요. 34번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해소할 수가 없다. 앞으로 공탁금 해소는 무조건 3년만 보고 OS 판단하시면 되죠. 우리 심에서는 이미 5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해소는 3년 동안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35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본설치를 한 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본설치를 한다. 그래서 만료될 때 보증기간 자 제가 약간 만료전이야. 얘도 총 3번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만료 전에 다시 가입하는 거지. 자 만료 이후에 가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쓰면 X죠. 만료된 다음 날에 가입한다 정답이었고 3층에 가입한다 해서 우리 심에 총 3번 X가 됐습니다. 앞으로 만료 전 다시 가입한 식은 만료 전에 가입하는 거지 만료된 이후에 가입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 다 X가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이죠. 자 관리사무소로 배치받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부터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하는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이수해야 소장으로 배치받았다. 이건 수면교육이라죠. 수면교육은 5년이 포인트가 돼. 그럼 5년이고 이 수면교육은 국자 시도지사가 시권자가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 5년은 주관식과 객관식 같이 걸리는 거고 객관식부터는 5년과 시도지사 포인트가 돼. 이 시도지사를 시구체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 법정교육은 꼭 시권자 꼭 구분하셔야 돼요. 37번. 자, 37은 이제 배치교육이 된 거죠.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사무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의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부터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배치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 받아야 한다 나와야 돼.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교육은 시도지사부터 교육을 받는 거지 시구청 교육을 받는다면 X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이야. 그래서 윤리가 또 중앙시하기도 했던 지문이죠. 이 경우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으려는 주택을 쓰는 건 배치형 교육이죠. 자, 국토교통부의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배치형 교육은 받을 수 있다 페널티죠. 그래서 배치받은 주택가승이 받는 것은 배치교육이에요. 이때 받아야 한다. 배치받은 주택가승이 받는 것은 배치형 교육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페널티나고 이 교육의 시권자는 시도지사 포인트가 되죠. 시도지사 이걸 이미 시군청장 바꿔 취재가 됐었습니다. 38번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측 관리돼 장소원 추념은 별도 계좌로 예측한다. 첫 번째 금융기관 측은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거지 시구청이 지정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장축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는 거지 장축금을 공동 계좌로 예치가 돼서 총 4번 됐어요. 장축금은 공동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 계좌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지문에서도 입주자 대표란 용하고 장선 추남은 또 주관식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총 5번 거쳐서 X가 됐던 지문이죠. 39번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수익의 공용 부분에 관리 및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 이걸 이하 관리비 예침을 하는 거죠. 공동수익의 소유자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이 관리비 예침을 누구부터 징수할 거냐? 소유자지 사용자부터 징수한다면 X가 됩니다. 자, 소유자가 포인트하고 다만 주관식 할 때는 자 공용분의 관리 및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 이하 관리비 예침을 하죠. 이걸 관리비 예침 가로치고 기억을 넣고 자 그러면 소유자 넣고 기업과 니네들가 용어 쓰는 거 주관식. 그래서 관리비 예침과 소유자는 주관식도 갈 수 있는 거고 객관식 포인트는 관리비 예침은 소유자부터 징수할 수 있는 거지 사용자부터 징수했다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40번 관리 주체는 장기성계에 따라 공동수익의 주세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선 추남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부터 징수하여 증반하는 건 강행 규정이죠. 그럼 장축금도 소유자부터 징수 적립하는 거지. 이걸 자 사용자부터 징수 적립한다면 X가 됩니다. 이 자체선 주관 시트 포인트 뭐냐? 장기성계, 장성 추남과 소유자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세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해서 적립한 것은 장선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 장기성에 따라 누구부터 징수한다? 소유자. 그래서 객관식 포인트 뭐냐? 소유자가 포인트가 되지 사용자가 같이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식은 장기성계과 장선 추남과 소유자가 주관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입선인데요. 물론 더 많은 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험장 당일날 시험장 갔을 때 자 다른 내용들 눈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펴놓고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 안에 나와도 충분히 몇 문제는 우리가 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고 본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